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오래 그리고 더 빨리 달리는 비법 뒤에 숨어 있는 과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달리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러너가 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무작정 많이만 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속도 뒤에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생체 역학과 생리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도를 내는 과학과 완벽한 러닝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훈련 엔진을 만드는 법,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위한 영양 공급, 마지막으로 실제 운동과 장비 팁까지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바로 완벽한 러닝 자세입니다. 효율적인 달리기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부터 한번 깨볼까요? 흔히들 발이 땅에 닿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더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나온 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니까 그게 러닝 효율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진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아래로 얼마나 튀어 오르느냐, 즉 수직 바운스를 줄이는 거였죠. 이게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케이던스라고 부르는 거 있죠? 분당 발걸음 수. 이걸 딱 10%만 늘려도 효율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엉덩이에 가는 충격이 줄어서 부상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일석이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물론 좋은 자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 같은 생체 역학적 요인이 우리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4에서 12%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훨씬 더 큰 부분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체력 수준, 즉 우리 몸의 훈련 엔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우리 몸의 진짜 엔진, 스마트한 훈련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훈련종과 강도, 그리고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해야 꾸준히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죠. 스마트한 훈련의 시작은 바로 이 젖산 역치를 이해하는 것부터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젖산이 급격히 쌓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훈련 강도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젖산 역치를 기준으로 훈련 구간을 크게 세 가지 존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존 1은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아주 편안한 강도고요. 존 2는 숨이 좀 차기 시작하는 중간 강도, 그리고 존 3는 정말 전력 질주하는 아주 힘든 고강도 구간입니다. 그럼 이 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80-20 법칙이 등장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전체 훈련 시간의 무려 80%를 아주 쉬운 존 1에서 보내고 나머지 20%만 고강도 훈련에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이런 훈련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걸 주기화라고 하는데요. 마치 달력처럼 딱딱 짜여 있어요. 먼저 기초 단계에서는 저강도로 길게 달리면서 지구력을 쌓고 강화 단계에서 서서히 강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 정점 단계에서 최고 컨디션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대회 직전엔 테이퍼링을 통해 훈련량을 확 줄여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 대회 날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엔진을 잘 만들었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줘야죠. 최대 출력을 내고 또 빠르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의 주된 연료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 강도에 따라서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 확 달라지죠.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고강도 훈련을 하는 날이다? 그럼 하루에 거의 560g 이상의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달리는 중간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1시간 이상 길게 뛸 때는요, 중간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막으려면 1시간에 30에서 60g 정도의 탄수화물을 꾸준히 먹어줘야 해요. 요즘엔 흡수가 더 빠른 포도당, 과당 2대1 비율로 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대회 당일에는 이 에너지 계획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기 2-3시간 전에 탄수화물 위주로 든든하게 먹어두고 1시간 이상 뛰는 경기라면 중간중간 계속 보충해주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30분 안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바로 섭취해줘야 근육 손실도 막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최고 속도를 끌어올려줄 최종 점검 사항들이죠.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장비, 그리고 성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폐지구력, 그러니까 VO2 max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러닝 경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얼마나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느냐, 즉 연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 러닝 연비, 즉 러닝 경제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근력 훈련, 박스 점프처럼 폭발적인 힘을 키우는 플라이오 매트릭스, 그리고 인터벌이나 템포런 같은 달리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킵이나 하이니 같은 동작으로 자세를 다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훈련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이 진짜 훈련의 일부입니다. 몸이 지치기 전에 3주나 4주에 한 번씩은 훈련 강도를 확 낮추는 디로딩 주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대회 전에는 3주 정도 테이퍼링을 하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하고 더 강해질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슈퍼슈즈라고 불리는 이 카본 플레이트 신발들, 그냥 비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연구를 보니까 이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러닝 경제성이 평균 4%나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달리는 법에 대해 쭉 알아봤습니다. 자세 교정부터 훈련, 영양, 그리고 회복과 장비까지.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달리기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